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에 재학 중인 박준우라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2 때 여름 때 되니까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본 거예요. 근데 사실 없더라고요. 거의 일단 수도권에도 없고 지방 국립대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성적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고3 때 노력을 하더라도 못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수시 등급하고 모의고사 등급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차라리 정시로 모든 걸 거는 게 낫겠다를 해서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퇴를 한 이유가 내신이 안 나와서 자퇴한 거였는데, 내신은 1년 내내 신경을 써야 돼요.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2학년 2학기나 3학년 때 아주 잘하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올라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 고2 때 말이나 3학년 되면 다들 공부를 시작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시간만 낭비할 바에는 정시로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시를 이제 100% 선언했다는 것은 수시로 갈 생각이 없거나 뭐 수시가 안 되거나 그런 건데, 정시하는 입장에서는 학교 수업이 그다지 좋진 않아요. 그냥 가야 되는 곳? 의무적으로? 근데 뭐 배우려고 가는 거보다는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점수도 이미 안 되는 걸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을 출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학교 수업은 거의 안 들으려고 하죠. 굳이 뭐 다른 과목, 특히 뭐 기술 과정, 체육 이런 이제 수능이 안 나온 과목들은 아예 듣지도 않고 이제 그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를 하죠, 보통. 원래 보통 선생님들은 말리죠. 말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자퇴를 거의 밀어주셨어요, 결국은. 그냥 학교에서 공부할 마음이 아예 없는데 학교에 잡아두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정시 공부에 모든 걸 거는 게 이 학생을 더 좋은 대학으로 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어차피 너가 해서 너가 가야 되니까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걸 이제 보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퇴를 하지 않고 다녔다면 그냥 수시 조금 맞춰서 제가 원하지 않는 대학이더라도 그냥 점수 맞춰서 그냥 갔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는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결정적인 이유는 내신? 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내신 따기는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수시 챙겨야 하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데 수시 챙기는 것도 어려운데 정시 챙기는 것까지 어떻게 그걸 혼자 다 하냐는 거죠. 저는 저희 학교가 그 고교학점제라서 등급을 애들이 다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1등급을 다 받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학교를 가려면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비교과도 빵빵하게 채워야 되고 최저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수능, 내신, 비교과를 다 챙겨야 되는데 어차피 수능을 할 바에는 그냥 수능만 하자. 너무 다 챙기는 게 힘들었어요. 의대에 진학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많은 내신이었기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나가서
혼자 정말 재수생들이 마치 치열하게 정시 준비하던 것처럼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자퇴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신이 망한 상태에서는 이게 제가 과거에 내신을 망쳤던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되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내신 공부를 계속 했다면 지금 정시로 갈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못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1학년 1학기) 성적이 곧 내 대학이 결정이 돼버리거든요. 1학기 성적 딱 나오면은 우수생 중에 상위권 중에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딱 시험 봤다가 잠깐 미끄러졌어. 그러면요 좌절을 해버려요. 적어도 의치한약 정도 가고 스카이 정도 가려면 내신 등급이 이렇게 미끄러지면 갈 수가 없어요. 2, 3학년으로 가면은 그 모집단 수가 일단 적습니다. 그러면 뭐 그 과목을 듣는데 1등급 받을 수 있는 친구가 1명, 2명. 이러면 정말 그야말로 등급 따는데 사실상 1학년 때 교육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절대적이죠. 내신 성적이 무너지면 수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신으로 들어가는 전형이. 그럼 2학년, 3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게 이 친구들한테는 아깝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럼 어차피 수능으로 뽑는 것도 40%나 되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능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1년 만에 되면 좋고 안 되면 2년 만에 해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수능 보고랑 똑같지 않냐 라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수능이 늘어나는 것과 이 자퇴생이 늘어나는 거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 반에 저 포함해서 4명이 학교를 자퇴를 했거든요. 수업 형태 자체가 수능처럼 어떤 사고형 그런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신하면 보통 암기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 게 저에게 별로 이렇게 수능 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듯한 느낌의 수업을 한 오후 4시까지 받고 저는 저대로 수능 공부를 하고 이러는 게 살짝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정시를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가지고 교과서 펴놓고 밑에다가 문제집이나 노트 같은 거 펼쳐놓고 이렇게 조금씩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한번 걸리면 집중 감시 대상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대 안 걸리려고 이제 요만한 종이에다가 암기할 거라던가 풀 문제들을 다 적었어요. 교과서에다 풀라고. 그렇게 적어갔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되게 이걸 만드는 시간도 꽤 걸려요. 매일매일 그거 만들고 거기서 한정된 공부를 하고 하는 게 전 너무 회의감이 컸었어요. 학교 선생님분들이 수업을 안 듣고 정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좀 공부를 못하게 막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내신 공부 안 한다고? 네네. 학교 수업을 안 들어서 그것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공부를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의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사실 생긴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한데 워낙 이제 의대나 메디컬 라인을 가려면 요구하는 수능 점수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내가 학교 공부를 하면서 이걸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꼭 높은 학교를 목표하지 않아도 학교 공부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조금 수능이랑 학교 내신 시험이랑 좀 괴리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내신 시험은 너무 지역적이에요. 이거를 잘 푼다고 수능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해서 이 시간에 내가 수능 문제 몇 개 더 풀면 좀 더 실력이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조언이나 수업이 방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들은 어떤 게 자기한테 입시에 유리하나 이런 걸로 판단하는데요. 정신 어떻게? 다른 거 신경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오로지 수능만 보면 된다. 그건 뭘까요? 그 친구는 학교 교육 자체가 사실상 자기의 진로에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학교 자체가 이미 입시를 위한 어떤 거쳐가는 그런 거라는 것이 사회가 이미 이제 그렇게 공론화되고 더욱 안타까운 거는 애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주입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 공교육 붕괴의 핵심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퇴하는 나이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3,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뒀다는 응답이 56.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2018년 조사 때보다 4%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수치로 자퇴를 결심하는 나이가 중학교와 초등학교 때로 더 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2학년 때 자퇴를 했어요. 중학교 2학년. 저도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하고 싶은 분야도 정말 많은데 학교에 있으면서 그걸 내가 할 기회들을 이른 나이부터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보통 고등학교 때 자퇴를 많이 하고 저도 그 사례를 접해봤는데 저는 들어보니까 그냥 지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입시 체계에서 학교만 다니고는 절대 수능이나 내신에서 고득점을 받지 못하잖아요. 무조건 사설 인강이나 학원, 또 사교육 같은 게 무조건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이 긴 시간을 날릴 바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학교를 다니는 게 저한테는 조금 시간 낭비라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 교과목들이라던가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학교는.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쏟는 에너지가 너무 컸어요. 신체적인 활동도 있고 내신이나 수행평가 그런 걸 대비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도 있고 내 학교를 나오면 일단 그런 잡다한 게 없으니까 저는 확실히 편했어요. 그럼 질문. X축을 학교가 빠진 만큼 그 시간을 학원이랑 과외로 채우면서 공부는 계속하고 있고 특목고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항상성을 보이지 않았다. 볼 것 없이 바로 선 나오죠? 네. 이빨을 조금만 더 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김이 따뜻한 김이 잘 나오니까 소리가 잘 날 거예요. 자, 그 다음 입 올라갑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다시 입학한 후 재수를 거쳐서 입학하게 된 대학교 신입생 신다은입니다. 그때 제 성적이 마음에 안 들었고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고 이게 이런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가 너무 대입에 바로 직결되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퇴를 하고 다시 똑같은 학교로 원서를 써서 정상적으로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중 한번 더 할게요. 이 생기부로는 뭐 어떻게 이제부터 열심히 해도 뭘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머릿속에서 생기부 없애고 다시 해보자, 다시 이렇게 하자. 제가 갈 수 있는 한에서 제가 공부를 못하는 학교로 저도 갔었어요. 내신을 따기 쉬울 것 같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 만약에 이 반복을 맞다 그러면 될까요? 그렇죠? 맞췄다 그러면 자기가 좀 하려는 절박함이랑 그리고 부모님의 재력, 과외나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해야 하니까 뭐 컨설팅도 그렇고
이왕 재입학하는 건데 들어오기 전부터 이런 방향으로 생기부를 만들어야겠다는 컨설팅 같은 것도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뭐 학원도 가외나 학원이나 되게 많이 다녔고 대회도 다 나가고 이제 다른 학교 친구 얘기만 들어봐도 우리 학교에도 그런 애 있다, 우리 반에도 그런 애 있다 하고 얘기를 해보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생소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학교에서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공부를 따라가는 것도 그렇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면 지금 어떻게 살지 상상이 안 가요. 학교가 그다지 그렇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수시를 가기 위해서 내신을 잘 따고 선생님께 잘 보여서 세특을 잘 쓰고 상체 활동과 진로 활동을 채우기 위한 수단 그 정도이지 않을까요? 학교는 조금 후회되는 곳인 것 같아요.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약간 학교는 그냥 정말 다 공정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가정 형편이든 뭐든 다 부족하고 뒤처져 있다 생각을 해서 저는 학교를 갔을 때 매번 저 혼자 약간 무인도에 있었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퇴라는 것이 학교가 붕괴되고 있다는 조짐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근데 저는 그 자퇴생들이 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교 교육에 대한 아주 뼈저린 반성, 학교의 존재 이유를 어떻든 간에 자극하고 있는 내부의 요인일 수 있다. 그들의 자퇴 이유를 성찰해 가면서 거기서 단서를 찾아야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